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김유진 변호사의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왠지 뻔한 책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예전에 아침형 인간이라는 그런 책이 대유행이었던 그런 적도 있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인생이 바뀌고 그런 뻔한 내용들이 있죠. 근데 사실 내용은 뻔할 수는 있는데 나름의 뭔가 디테일이 있는 책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죠. 그러니까 뭔가 성장 욕구, 동기부여, 보다 나은 삶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에 있어서 거대한 충격을 주는 건 아니지만 소소하지만 좋은 자극을 주는 책 속에 몇 가지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투리 시간 활용의 거대함, 이런 개념을 설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이라는 것도 일종의 일상의 자투리 시간이 될 수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시간 계산은 우리 예전에 살펴봤던 믿음의 마법이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하루에 30분의 자투리 시간을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면 그게 1년이 쌓이면 우리가 회사 가서 8시간 근무하는 하루 기준으로 22일을 활용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60분을 활용하면 그게 45일이 되는 것이고, 90분을 활용하면 68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면 이것저것 뺀다 하더라도 최소한 출근 전까지 2시간 이상은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거의 3개월 정도의 추가적인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김유진 변호사가 별일을 다 했어요. 보면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변호사 자격시험 준비도 했고, 운동도 다양한 운동들을 섭렵을 하고, 독서도 많이 하고, 자기가 존경하는 그런 유명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연락받은 몇 분들은 또 직접 만나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되고, 특히 이 책이 또 유명해진 게 김유진 변호사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구독자가 15만 명 정도 된다는데, 이런 것들이 다 새벽이라는 시간에 이런 자투리 시간의 활용, 이런 걸로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자투리 시간, 꼭 새벽 시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도 이 휴대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별로 보는 것도 없어요. 그냥 뉴스 같은 거 맨날 뻔한 것들 보는데, 아니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보고 있지? 그래서 이 책을 보는 걸로, 책의 두께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한 권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저도 북튜브를 할 수 있는 거죠. 자투리 시간, 휴대폰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 차량 안에서의 시간, 여러 가지 시간들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보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새벽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시간의 의미, 어떤 의미가 있는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중 온전히 나를 위해서 쏟는 시간이 있는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자녀를 양육한다면 자녀를 위한 시간에 절대적으로 많이 빼앗길 것이고, 부모 자녀 관계없이 서로 가족을 위한 시간,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를 위한 시간. 하지만 새벽에 일찍 기상을 해서 출근 전까지의 시간을 갖게 된다면 이거는 고요한 시간이고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김유진 변호사도 목표했던 꿈 다 이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불만족스러운 자기 인생, 새벽 시간에 일어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온전히 주도하는 시간이 되겠죠. 내 의지대로. 이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새벽은 내 의지대로 주도하는 시간이고,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냐? 그 밖의 시간은 운명에 맡기는 시간이다. 왜냐? 내가 다 통제할 수 없죠.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맡게 되고,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생기고, 내가 주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운명에 맡기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 중에 취침 이후에 일어나 있는 시간,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가장 왕성한 시간이죠.
집중력이 높은 시간이고 따라서 가장 생산적인, 그러니까 생산력이 높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일한 시간을 어떤 대상에 투자했을 때 그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거 생각만 해도 까마득하잖아요. 그거를 실천하기 위한 약간의 팁입니다. 일단은 새벽에 일찍 기상하려면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는지 또는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다음날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되든지 뭐가 먼저이건 나중이건 상관이 없는데 일단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5초의 법칙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어나자마자 5초를 세고 딱 기상을 하는 거죠. 5, 4, 3, 2, 1.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우리 인간의 뇌는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일어나서 좀만 더 자야지, 내가 무슨 영광을 보려고 이렇게까지 내가 피곤한데 일어나서 뭐 하자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결국에는 조금 더 자게 되는 거죠. 하지만 5, 4 숫자로 그걸 채우면 멀티태스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잡념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이고, 왠지 숫자가 줄어들면 우주선 발사되듯이 뭔가 이렇게 발사해야 되는 뭐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3개의 알람을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고들의 아침 습관, 그 중에서도 디지털 알람, 뭐 아날로그 알람 이렇게 뭐 3개 정도 쓸 수 있는 거고, 네 번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서 이게 뭐 일주일, 2주일 쌓여가는데 왜 이렇게 계속 힘들지? 이건 나한테 안 맞는가 봐.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김유진 변호사도 새벽 기상을 한 습관이 뭐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전히 쉽진 않대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지금 한 달 정도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나고 있는데 거의 뭐 매일매일 아침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노인이 새벽에 낚시를 위해서 출항을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평생을 일어나면서도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는 거는 쉽지 않다, 뭐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팁들 참고해서 새벽 기상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개념인데 김유진 변호사의 여러 가지 내용들, 에피소드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에요. 저자가 춤을 너무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막 춤을 너무 배우고 싶은데 왠지 댄스 학원이라는 곳을 혼자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뭐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김유진 변호사는 댄스를 너무 좋아하니까 끝나고 나서 개인 연습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친구는 시큰둥 했나 봐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뭐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친구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댄스 학원 다니자고 했으니까. 며칠 그러면서 이제 댄스 학원을 가는 게 유야무야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혼자서 도전하고 밀고 나가라.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열정이 강한 친구가 아니라면 혼자서 도전하는 편이 낫다. 그리고 늘 말리는 주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많이 경험을 해보죠. 자기가 이제 어린 시절에 뉴질랜드 갔다가 또 뭐 한국에 왔나 봐요. 근데 뭐 복학을 하면 또래보다 한 학년이 늦어지니까 뭐 검정고시를 한 거예요. 근데 검정고시 한다고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한국어에도 익숙하지 않은데 검정고시를 할 수 있겠냐, 다 말리고 자기는 1년 안에 했다는 거죠. 그리고 변호사 돼서 대기업에 지원하는데 주변에서 그거 지원해봐야 안 된다, 너는 일단 경력을 쌓고 나중에 가는 것이다, 다 말렸다는 거야. 로스쿨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고, 유튜브 한다고 했을 때도 주변에서 다 말렸다는 거예요. 항상 말린다는 거죠. 하지만 도전해서 다 성취를 이제 해낸 것이죠. 늘 말리는 주변인들, 물론 참고는 해야겠지만 온전히 그런 것들에 따라서 나의 어떤 도전하지 않음에 대한 뭐 합리화, 뭐 그런 걸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 책을 읽고 유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을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 내가 주도하는 시간,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찍 기상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면 두 번째, 여하간의 하루 일상 중에 자투리 시간을 찾아서 그것을 온전히 어떻게 나만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뭐 둘 중에 하나라도 된다면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리커처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